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제 전국에 계신 우리 공익법인 대표님 또는 이제 실무자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에 지금 신청하신 공익법인들은 최근에 이제 기재부로부터 이제 지정 고시된 법인이거나 아니면 의료,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상징세법상에서 공익법인으로 이제 신규 설립된 경우가 맞으시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공익법인으로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가장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의무 등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공익법인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각 기본적인 사항하고 의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내용이 신고는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지정 고시된 법인이라서, 그래서 신고는 아마 내년부터 한다는 가정하에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전년도에 이제 고시된 법인인 게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4월 달 이제 이달 말까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금 기존에 납세자세법 교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금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자료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거나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문 대부분이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이 나갈 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게 아니고 이제 매우 신중하게 이제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이 교육이 끝난 후에 질문하고 답변을 정리를 해서 그 이번에 납세자세법교실 신청하셨던 그 홈페이지에 그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이제 등록을 했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영상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 자료는 최근에 그 납세자세법교실 신청하셨던 그 홈페이지에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돼서 올해부터 이제 24년부터 이제 공익법인이라 하시면 내년부터 신고를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약 3시간 동안 그 진행될 이제 세법교실 진행 순서인데, 먼저 이제 개요하고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익법인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자주 이제 시간이 된다면 이제 자주 여쭤보시는 그 상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공익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익법인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용어를 알아야지 이게 내용이 뭔지 그래 조금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만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연 재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증법상 이제 출연이란 한번 보시면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을 하는 행위를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연 행위에 따라 가지고 제공된 재산을 출연 재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출연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 즉 출연하는 사람을 이제 출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 재산은 그러니까 출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출연한 재산이 되는 거고, 우리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부분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제 받는 보조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은 출연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기본 재산과 이제 보통 재산인데,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때 기본 재산이라는 것은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그리고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 재산 등으로서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기본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재산 외에 혹시 나머지 모든 재산을 보통 재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는 우리 뭐 교육부라 법무부라든지 이런 주무관청의 관리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세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을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따로 구분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첫 해에 기본재산하고 국고보조금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기본재산이 이제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납세 협력 의무 기준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일정 기준에 해당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납세 협력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고, 이때 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이러한 수익 금액하고 그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나중에 납세 협력 의무를 설명을 드릴 때 계속해서 이제 총자산 가액이 얼마 이상이고 수익 금액과 출연 재산 가액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이런 의무를 꼭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수익 금액하고 그 자산 가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파악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의무이행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판단이 안 된다면은 추후에 이제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시니까요. 그러면 보시면 그 수익 금액이란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금액이란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익 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올해 준수해야 될 납세 협력 의무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수익 금액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산 가액인데, 이 자산 가액은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종자산 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1년 동안, 그러니까 앞에 수익금액처럼 1년 동안 그 금액이 아닌, 그러니까 1년 동안 취득한 자산 가액이 아닌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12월 말 현재에 누적되어 있는 종자산 가액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 수익금액은 해당 사업연도뿐만, 그리고 자산 가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누적된 종가액이라고 이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공익법인 전용 계좌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해서 전용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용 계좌라는 것은 공익 목적의
목적 사업의 용도로만 이제 사용되는 걸로 금융회사에 이제 개설한 계좌를 의미를 하고 우리 각 공익법인별로 이제 2개 이상 이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이제 운용소득이라는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실 때 말씀드릴게 운용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얘기하는 운용소득이란 보시면 출연받은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그러니까 수익사업용,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금을 출연을 받았다. 그리고 건물을 출연을 받았다. 이때 이 현금과 건물을 수익용, 수익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은행에 예탁을 하거나 수익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 건물을 임대사업에 개시를 한다. 이때는 또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다 해서 이때 여기서 발생이 되는 여기 정기예금을 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을 해서 이때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을 이제 운용소득이라고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개념 자체가 이제 바로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뒤에 쪽에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입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공익법인은 이렇게 이제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재원이 그러니까 만약 소득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은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세금도 만약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이 공익 사업에 사용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각 소득별로 만약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 100%를 하고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이제 준비금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100% 그리고 기타 수익 사업 같은 경우는 50% 아니면 그리고 조특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80%나 100%까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자 소득이 100이 났는데 또 100%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 100%까지 송금으로 이제 준비금을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은 납부를 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 준비금 설정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남의 세금들을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해서 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게 계속적으로 누적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5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법인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러니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년도 말에 공개된 국세 통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2만 2천 개의 이제 종교법인을 포함을 해서 전국에 약 한 3만 9천여 개의 공익법인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인세법상 특례 기부금 단체는 과거의 법정 기부금 단체 그리고 일반 기부금 단체는 과거에 이제 지정 기부금 단체를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정법 시행령 12조에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했는데 이 12조의 각 호에 열거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게 되면 첫째, 종교의 보급,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세 번째로 사회복지법인, 네 번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기재부 장관의 지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인세법 제24조 2항 1호에 법정 기부금 단체로서 산학협력단이나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어린이집,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단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추천 절차 없이 기재부가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렇게 상정법상 공익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자만이 공익법인이지, 만약 여기에 열거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혜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기부금이나 이제 출연금, 이러한 이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상징법상의 증여세를 납부 의무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익법인이 이제 공익에 사용을 해야 될 재원을 세금을 납부를 해서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제 마련된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보시면 수익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용어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법인세 신고할 때 그 각 소득별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일정 한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송금이나 비용으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공익 재원을 확보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원천 징수된 그 이자만 있는 공익법인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서 원천 징수된 그 세액이 있습니다. 그 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이 유의하실 부분이, 반드시 이제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신고 기한이 지나가지고 신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경영 청구를 통해서 환급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측면에서도 우리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2월 말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이제 연간의 세물정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공익법인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우리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료를 보시면, 우리 출연자가 우리 공익법인에 만약 출연을 하게 되면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이제 면제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은 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사업에 운용을 해서 마련된 그 재원을 공익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출연재산 같은 경우는 기부나 증여, 후원 등 이러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자산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정법에서도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그리고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제출하셔야 되고 보고와 관련된 협력 의무를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재산을 3년 내에 공익 목적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각 대금이나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으로 또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지켜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오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러니까 공공유 목적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각각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런 그 각종 보고 등에 대한 납세 협력 의무입니다. 자료 보시면 납세 협력 의무는 이 상증법하고 법인세법에 각각 별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증법에서는 일단 첫 번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세 번째,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 전문가 세무항해서 보고 의무,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 제출 의무, 그리고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의 신고 의무, 그리고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를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 그리고 기부금 단체 의무행 점검 결과 보고 제출 의무,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및 보관, 그리고 제출 의무가 있고,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만약에 받은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금 4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 대부분은 해당 사업년도 이제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 이게 각 기한이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년도 23년도 23 사업년도에 대해서 신고할 부분들은 올해 지금 이달에 지금 신고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하나씩 의무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 계좌 개설 사용 의무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해서 전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전용 계좌를 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신고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 신고 기한인데, 이때는 보시게 되면 우리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추가 사항이라든지 변경할 사항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재부 장관이 이제 분기마다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기재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를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지난 그 3월 말에 지정 고시된 법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6월 말까지, 이달 6월 말까지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계좌를 이제 전용 계좌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런 1번과 2번 중에 큰 금액으로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고,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만약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이제 0.5%가 가산세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5가지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직접 공익 목적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기부금, 출연금 또는 이러한 회비를 받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인건비, 임차료 등의 공익사업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리고 공익 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그리고 장학금 등을 지출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자나 배당, 임대료와 같은 이제 운용소득을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전용 계좌를 통해서 이제 받거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공익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그때 사용하는 계좌가 있을 건데 그때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 계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계좌를 제외를 하고는 모두 이제 전용 계좌를 보시고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대상은 이제 출연재산이 있는 이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종교단체 중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헌금이 있는 종교단체 경우는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을 이제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가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고기한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다음에 4월, 그리고 학교나 이러한 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증세 1%가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좀 간단한 내용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4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류 공시 의무입니다. 이 공시 대상은 우리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이제 공시 대상이고, 이때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주식을 5%를 초과해서 기부를 받았거나 아니면 헌금이 아닌 다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해서 주식을 취득을 한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공시 의무가 있다. 이 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래 공시를 할 때는 표준 서식하고 간편 서식이라 두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는 표준 서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엔드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이 가능한데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그리고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이러한 소규모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공시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공시 의무로 반드시 있는데 예전에 22사업년도 분까지는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안 됐습니다만 23사업년도 분부터는 이 소규모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자산 총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이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기한은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행 방법을 보시면 여기서는 홈택스를 통해서만 공시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출연재산 보고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도 제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결산서류 공시는 홈택스를 통해서만 공시가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입니다. 보시면 보고 대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라는 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할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전문가에는 이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그런 분들을 이제 외부 전문가라 하고, 그리고 이런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고, 그리고 받은 뒤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종자상 가액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가액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은 이 출연재산 가액도 해당 사업년도, 즉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액을 의미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고, 지금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여기서 앞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랑 조금 차이를 두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이행 대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먼저 이행 대상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해당 사업년도가 아닌 직전 사업년도 종자상가액의 100억 원 이상 또는 직전 사업년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이제 이행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다른 협력 의무하고 달리 이는 직전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24 올해 사업년도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사업년도는 24 사업년도가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23 사업년 전년도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23 사업년도가 이제 23 사업년도의 종사상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이제 50억 원 이상, 그리고 23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이때 외부회계 감사 보고를 받고 그리고 받은 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 또한 해당 사업년 종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면, 왜 직전 연도로 기준을 하냐 하면, 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소요되는 기간이 조금 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2월 말 법인 이제 같은 경우 12월 말에 끝나고 나서 이 4개월 동안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받은 내용을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제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의무사항하고 이제 협력 의무하고 다르게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부분이 이 외부회계 다 외부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게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이고 이는 외부 회계 감사다 보니까 만약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을 안 받아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행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각각을 둘 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이행 여부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을 한번 보시면, 첫째,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이제 5% 초과해서 출연을 받았거나 아니면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해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둘째로 특수한 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 가액의 3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사업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제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영소득 이 의무행 요건이 있는데, 이 의무행 요건을 보시게 되면 운영소득의 8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관계 이사의 5분의 1 초과금 지정의 이러한 의무행 요건을 충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 초과 보유분에 대해서
이 증여세나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공익법인 중에서 주식을 출연받았거나 아니면 출연받은 재산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의무이행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이 신고도 놓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시기를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이제 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을 하고, 그리고 공익사업 운영 그 내용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 서류들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를 이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각각의 다 가산세가 보셨듯이 각 납세 협력 의무마다 다 이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가산세가 있듯이 이 부분도 이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제가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이 공익법인이라고 하면은 이 앞서서 보시면 여기에 가산세 제외 대상에는 공익법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의 공익법인이라든지 있긴 한데, 만약에 아까서 보셨던 그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이라고 하면은 앞서서 혹시나 그 가산세 제외 사유에 해당이 이제 된다 하더라도 이를 만약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이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은 이제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사실 이제 연달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원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계획상 한 10시 아마 50분까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일찍 맞춰가지고 지금 10시 37분인데 조금만 쉬시다가 45분부터 이렇게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끊기면 또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한 45분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